자, 이번 강좌는 다항식의 연산들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덧셈과 뺄셈일 때처럼 숫자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532라는 숫자와 11이라는 숫자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곱셈을 할 때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써주고 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모든 숫자를 다 곱해주고 요거에다가 모든 숫자를 다 곱해가지고서 같은 위치에 맞추어서 그대로 보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85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구조로 나가면 돼요. 자, 우리가 x를 10이라고 바꿔놓게 되면 다항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5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모든 자릿수를 빠지지 말고 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이거에다가 x 곱해주고 요거에다가 1을 곱해서 다 보태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x를 곱해주게 되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 동료항끼리 같은 위치에 쓸게요. 그러면 1이 곱해졌으니까 5x의 제곱 3x 플러스 2 그런 연후에 나가다 보태주면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보태주면 되겠죠. 자, 5x의 세제곱 8x의 제곱 5x 플러스 2. 자, 숫자를 곱한 게 10을 넘어가지 않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수가 얘하고 지금 똑같이 만들어져 버려 있네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바라다 보면서 다항식의 곱셈은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했더니 다항식이 나오네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얘는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다항식의 연산은 닫혀 있다. 계산 결과도 다항식이 만들어지니까 곱셈은 닫혀 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항식의 그 연산 성질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A라는 B라는 C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다항식들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A, B를 곱한 결과 B, A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꿨다고 해가지고서 결과가 달리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곱셈에 관한 한 교환 법칙은 항상 성립이 됩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자리를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 B, C 세 개의 식을 모두 다 곱하고 싶어요. 그런데 식들이 너무 복잡해, 이렇게 곱하기에는. 그래서 A, B를 먼저 곱한 다음 C를 곱한 것과 A에다가 B, C의 곱을 곱한 것. 결과적으로 같다. 곱셈에 관한 한 결합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한 건데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나 또는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나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식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하면 AB, AC.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경우로 자, A 플러스 B라는 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C가 곱해진 경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곱해도 상관이 없다. 자, AC 플러스 BC. 자,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측에서 분배됐으니까 좌분배 법칙, 우측에서 분배가 됐으니까 우분배 법칙.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이게 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에 대해서 좌측에서 분배가 되건 또는 우측에서 분배가 되건 결과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셈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매번 나와 있는 식들을 하나하나 저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곱셈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곱셈 공식들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곱셈 공식들은 기껏해봐야 2차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든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든가
완전 제곱식이죠.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거. 합차식이죠. 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요와 같은 형태의 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보다는 한 차원 높입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 차원 높여가지고서 이거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얘보다는 지금 항이 하나가 늘었죠. 이랬을 경우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제곱이 됐으니까 모두 다 제곱이 나올 테고, 플러스 이렇게 곱해진 것들. 그래서 둘의 AB, 둘의 BC, 둘의 CA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비슷해서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A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식. 자, 여기에서 만일에 이게 마이너스더라 그러면 B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영향 받는 부분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참 많이 활용하는 식입니다. 이 식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식. 얘는 결과적으로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번 식하고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면에서 봤을 때 2번 식하고 많이 헷갈리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져서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만일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복호동순이라는 말 들어봤죠? 부호가 겹치는 경우는 같은 순서에 따른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금 공부했던 2번 식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하고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곱셈 공식인데 x-a, x-b, x-c 하고 되어지는 경우는 얘는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그리고 ab, 여기 제곱입니다. bc, ca의 x 그리고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얘하고 비교해 가면서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과정에서 어우 이거 되게 복잡해지고 있다 막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많이 활용하는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건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되어지는 식.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하고 비슷해요. 지금 식이.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얘를 전개해 주게 되면 a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c 이렇게 되어져요. 통상적으로 5번 같은 이 형태는 삼각형하고 연관지어 가지고서 삼각형의 특징을 밝혀내는 문제여서 많이 활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3차에 관련된 곱셈 공식은 이렇게 4가지 종류. 요거 이제 2차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식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맞나요? 1, 2, 3, 4, 5, 6. 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지는 경우. 4차식입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에다가 b의 4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얘도 역시 많이 쓰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은 얘를 같이 묶어가지고서 구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구구단을 잘 외워두면 곱셈 잘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나눗셈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면 곱셈을 하는 거는 전개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뒤에 나눗셈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때 가면 이 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예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2x-y에다가 4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를 한번 좀 전개해 보래요.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전개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식을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해 버리면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식을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바라다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유심히 바라다 보면 일단 2x-y가 있는데 여기 있는 2x가 여기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네. 자,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그리고 y제곱 지금 식이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식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식의 꼴이 변형되어진 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8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뭐에 의해서? 바이 3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지금 선생님이 그냥 전개하는 방식,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보고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 식을 아마도 떠올릴 겁니다. 이거를 변형시킨 꼴에 관한 문제인가 보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요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러한 값을 알고 있을 때 이것과 연관지어 가지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관련된 식을 구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고 하면 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어떤 식을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식을 이용해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2번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써줍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3xy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풀어주자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3ab의 a 플러스 b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 바이 2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equal to 얘는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3 되어지니까 3, 6, 18, 45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많은 내용들을 연습을 해가지고서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여러분들 뒤에 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할 때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구구단입니다. 이거 구구단이에요. 구구단이니까 철저하게 잘 외워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곱셈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나눗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51 나누기 21. 자,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나눗셈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21로다가 4051을 나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나눗셈을 할 때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누는 숫자가 21이니까 두 자리 숫자니까 여기도 두 자리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꾸려나갑시다. 그러면
2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0에 근접한 숫자가 될까? 1이죠. 그죠? 만일에 2가 되면 42가 돼서 안 됩니다. 그죠? 자, 빼주면 19. 그리고 여기서 5가 또 내려와야 되겠네. 그러면 21에다가 이번에는 9를 곱하면 되겠죠. 9를 곱하면 189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또 빼면 60 하고 여기 1 또 내려옵니다. 1.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다. 2배. 그래서 42. 그래서 19.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4051은 2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 19 이렇게 써주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했던 대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51을 21로 나누었을 때 192가 몫이니까 곱하기 192 그리고 더하기 19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던 중학교 때 표시 방법에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거 구분짓기에서 써놓읍시다. 자,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몫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놨을 때 우리가 그 수를 일반화시켜서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해주느냐? A는 BQ 플러스 R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R은 반드시 B보다는 작아야 되고 0 이상이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하는데 만일에 이때 여기서 R이 0이다. 그러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다항식까지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럼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 이게 이제 다항식까지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자리를 맞춰가면서 나눠야 된다. 수의 나눗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의 규모가 또 커지면 안 된다. 이런 등등 뭐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식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의 이 B와 이 R의 차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하고 나누는 숫자 B의 차수, 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크기의 관계의 차이가 있듯이 B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서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잡았던 이 숫자들을 다항식의 꼴로 바꿔서 얘기를 합시다. 자, 10을 x라고 놓아두면 4051이니까 4 곱하기 1000 그러면 4의 x의 세제곱, 그리고 100의 자리는 0이니까 x제곱은 없고 5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다. 자, 얘를 2x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눴을 때 얘를 이런 꼴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a는 bq 플러스 r이다. 이런 꼴로. 자, 똑같이 자리만 우리가 잡아가면서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자, 2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4x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지금 2차항이 없는데, 하지만 나눗셈을 할 때는 2차항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이렇게 자리를 차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 하나 만들어주고 5x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일단 제일 처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중간항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놔두고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빈 자리는 반드시 체크해 놓고, 그리고 앞서서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이 숫자의 자릿수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죠. 여기도 지금 두 자리라고 보면 돼요. 여기 상수항 x의 1차항. 그래서 두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여기까지를 일단 끊어가지고서 나눗셈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일단은 최고차항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2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될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2x의 제곱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곱하면 4x의 세제곱 그리고 2x의 제곱. 그랬더니 이제 머릿속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전체 숫자가 이 숫자의 규모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 숫자에 얘가 곱해졌을 때 이 숫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넘어갔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만 맞추면서, 최고차항의 구조만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시행을 해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나오고, 하나 더 내려오고, 5x. 자, 또 그럼 맞춰야 되겠다?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x제곱이 될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걔가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또 뺍니다. 쭉 빼니까 6x. 최고차항의 구조만 맞춰라. 또 여기 내려와서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얘가 나오겠다. 그래서 플러스 3. 그러면 6x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럼 됐네요. 얘가 몫이 되어지는 거고 요게 나머지가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썼던 대로 a equal to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꼴로 우리가 식을 써보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 되어진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하고 요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면서 만일에 이게 0이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눗셈이 인수분해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강좌는 아마도 인수분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한 문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3x의 세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식을 2x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게 상수함도 있고 막 맞추기가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나눗셈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보니까 x 여기도 x. 잘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느낌. 자, 그래서 식을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거로다가 얘를 나누는데 나눈다라는 얘기는 결국 역수를 곱한다는 거하고 똑같다.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곱해주니까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쵸?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온대요. 이건 뭐지? 뭔가 또 찌꺼기가 나와야, 나머지 형태의 꼴로 취하는 게 나와야 뭔가 이게 목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5x를 2x로 나누면 이게 몫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2분의 3 x의 제곱 2x 2분의 5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져 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다항식은 인수분해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곱셈하고 나눗셈을 공부를 해봤는데 앞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